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학무소의 김진양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야외에서는 마스크 없이 편안한 그런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넘버즈 142호에서는 코로나와 직장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직장 가운데 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식 문화를 살펴봤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했을 때 직장 동료와의 저녁 회식이 줄었다 이렇게 응답된 비율이 86%였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동안에 식당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었고 영업시간도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코로나의 감염 위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걸 많이 줄여서 코로나19 동안에 회식이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이 회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흔히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와 달리 산업사회에서는 그 생산체제 자체가 일관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간의 그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직장인의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외에 사적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서로 간의 사적 관계를 맺고 서로 간의 그 감정을 주고받고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사회 속에서는 이 회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바로 근데 이런 산업사회에서 회식 문화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회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이렇게 회식 문화가 달라진 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회식이 예전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회식 문화가 또 빨리 쇠퇴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합 및 친목 유지를 위한 회식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2%나 됩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사람들 보면 절반 이상이 회식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식 문화가 급격하게 쇠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식 문화가 급격하게 쇠퇴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문화의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 팀워크를 다지는 이런 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옛날처럼 다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식이라는 것에서 그 사회적 필요성, 기능적 필요성도 많이 옅어지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직장에서 이런 회식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른 유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회식 그러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술을 먹는 건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인의 회식 문화가 이런 음주 가무의 형태가 아니라 문화 향유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회식 유형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이 중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62%, 볼링, 당구 등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58%, 마사지, 테라피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44%, 체험 공방, 쿠킹 클래스 등 40%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화적 관심사,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회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형의 직장인 모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취라고 하는 용어가 대표될 만큼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 개취에 대해서는 저희 넘버즈 26호에서 다뤘는데요. 넘버즈 26호에 보시면 개취를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해서 개인의 취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을 했는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직장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개인의 취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적 모임들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그런 회식을 대체하는 유형으로 앞으로 점점 자리 잡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택근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택근무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9만 5천 명 정도가 재택근무를 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114만 명이 재택근무를 이용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2배를 증가했죠. 근데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동안의 감염 위험, 그리고 직장 내에서 감염자가 발생이 되면 전부 재택근무로 돌아섰죠. 그래서 당연히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택근무가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예전처럼 그 재택근무가 지금 코로나19 동안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83%로 매우 높았습니다. 또 향후 재택근무 제도의 활성화가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91%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는 이런 의향이 높다는 걸 보면 코로나19 동안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그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재택근무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직장인들의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한번 교회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 같이 즐기는, 같은 문화를 즐기는 이런 회식 문화가 좀 사라지고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주로 20, 30대 젊은 직장인 중심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제 전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같은 일을 하는, 같은 행사를 하는 이런 문화가 점점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과 행사 같은 것들을 좀 더 컴팩트하게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개인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개인이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취향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취향을 존중받길 원하는 20, 30대들에게는 이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취향들을 무시하는 이런 문화는 견딜 수 없는 문화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이런 개인들의 관심사와 취향을 존중하고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 동안에도 여러 가지 그 유튜브를 이용한 컨텐츠의 제공, 그리고 줌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제를 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교회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완전히 이런 온라인이 대체하기는 되게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을 보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특히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교회에 관심을 보이고 이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142호 코로나와 직장인 문화를 살펴봤고요. 그것이 가지는 교회의 시사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